아직도 우리나라 산에서 뭔 조난이니 생존이니 뭐 다 걸어 내려오면 다 동네가 나오는데 무슨 히말라야 가듯이 장비를 챙겨다니니 뭐 생존 기술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셔터 마우스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악천후 조난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신문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출동됐던 건수들에 비하면 신문에 나온 것은 굉장히 그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어쨌거나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조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 충분히 안 된 상태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또 그런 조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어떤 대응법만 잘 익히면 좀 더 조난 상황을 빨리 극복하거나 조기에 구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조난 사고를 조금 들여다보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1월 30일 있었던 제약산 하산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조난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총 3분이 조난을 당했는데 일몰시간이죠. 그죠? 일몰시간이 된 상태에서 산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길을 잃은 거겠죠. 말 그대로 하산 중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제약산이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한 1200 정도 고지인데 실제로는 뭐 한 400-500m 정도 높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정도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우리가 얘기하면 제약산 같은 경우는 뭐 동네 산입니다. 그죠? 그렇게 뭐 험한 산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산, 뭐 난이도가 높은 산으로 알려진 곳이 아니지만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동네 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산에서도 얼마든지 조난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몰 시간이 됐을 때. 충분히 이 산에 대한 준비나 길, 경로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 세 분 중에 누구라도 기본적인 그 내비게이션 어플을 잘 깔아둘었다면 이렇게 길을 잃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산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동네 산이니까, 뭐 낮은 산이니까, 그렇게 뭐 험하지 않은 산이니까 특별한 준비를 안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임도들을 잘못 이제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식 등산로가 아닌데 갈림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임도를 타고 가다가 이제 등산로를 벗어나서 결국 일몰상을 맞아서 그래도 119에 신고를 이제 해서 구조는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119 구조대가 출동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전화 신고보다는 1차적으로 119 앱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전화 신고 아니면 여러분 구조 요청할 때 119 앱으로 먼저 신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GPS가 작동되면서 강제적으로 GPS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위성신호를 받아서 여러분이 조난당한 그 위치를 좌표로 전달하게 돼요. 문자 신고로 전달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화 신고를 하면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 지금 조난 상황과 건강 상태 같은 걸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구조대가 거기에 맞는 장비를 더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조난을 당했다 생각하면 119 신고인데 신고를 전화를 하지 마세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 여러분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방전되죠. 통화하다가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위치를 얘기하기도 전에. 그래서 119 앱으로 문자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배터리가 일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화 뭐 신고를 한 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려준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통화를 했네요. 전화를 했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닳습니다. 날씨도 추운데다가 전화로 여러분들 신고하면 이 전화는 이 지역에서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 배터리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전화를 하루 종일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예전에 2021년도에 안타깝게 설악산에서 조난당해서 40여일 만에 발견되신 그분 사례가 결국 뭡니까? 배터리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전달 못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통화를 여러분 경황이 없으면 119에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만 일단 냉정을 찾으세요. 제일 먼저 배터리를 아끼면서 가장 정확하게 위치를 알리는 것은 119 앱을 이용한 신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배터리가 충분히 더 남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화 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태를 다 알리고 그다음 구조대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전화 신고로 보완하면 더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전화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다행히 1시간 20분 만에 거의 1시간 만에 다시 그래도 오셨네요. 구조대가 고생했죠. 정말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일단 통화한 기점으로 그 기주국 위치로 수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포인트로 찾아내지 못하고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일들 수색하다가 다행히 산이 그렇게 뭐 험하거나 장애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방 찾아내셨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비법정 등산로, 그러니까 등산로 이탈한 곳에서 발견돼서 구조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면, 그리고 이 위치를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는 일단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여러분 위치를 전달하는 방법은 119 앱을 이용한 신고로 일단 머리에 여러분 꼭 지금 각인해 놓으세요. 신고는 119 앱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배터리가 남으면 전화로 신고해서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생합니다. 만약 이분들 못 찾았다 그러면 사망사고로 충분히 이뤄지고 2021년도에 있었던 그 사고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또 사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또 29일이네요. 여긴 단양이네요. 단양. 소백산 등산하셨던 분. 소백산은 유명하죠. 소백산 특히 여러분 가셔보면 알겠지만 능선상에 바람 엄청 붑니다. 정말 저체온증 그냥 대책 없이 옷 제대로 안 챙겨가고 정말 거기에 대한 악천후 대비를 충분히 안 하면 이건 뭐 능선 타고 가다가 바로 그냥 저체온증 빠질 수 있을 만큼 소백산 바람 엄청 많이 붑니다. 특히 겨울에는 정말 위험한 산이에요. 여기도 대책 없으면. 여기도 뭐 그렇게 위험한 산은 아닙니다만 대책 안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산인데 이런 곳에 가셨을 때 이분이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죠. 탈진과 저체온증 이러면 뭐 피로동사 바로 올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이죠. 다행히 소방119가 출동해서 이분 포함해서 거의 네 분이 조난을 당했네요. 이 조난한 게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이 악천후에 의해서. 그다음에 산의 특징에 의해서. 동네산이라도 이런 거 위험해요. 30일에는 아까 그 사례로 네 분이었나요? 아까 제약산에서 세 분이 조난당했고 그 하루 전에 소백산에서 이렇게 조난당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백산에서 이렇게 네 분이 조난당했는데 불구하고 다음날 이 여성분들은 물론 이 뉴스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또 산을 또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안전 불감증입니다. 우리는 뭐 무슨 조난이야 우리 동네 산에서 다 내려오면 다 1시간 2시간 내에 다 시내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무슨 조난이냐고 하는 그런 아직도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등산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아웃도어 활동에서 리더하면 다른 사람도 잡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산은 높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여러 오지를 다녀보고 우리나라 또 유명한 산들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산은 높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이가 2000m도 안 된 산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형이 험하고 악천후가 쉽게 발생하는 어떤 그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 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산에서 지금 조난사고 발생해서 까딱했으면 우리 119 구조대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 안 했으면 다 이거 동사로 다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고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24일에 추가적으로 또 내용 또 나네요. 옥천군의 장령산에서 또 보세요. 요 사고 있기 전에 5일 전에 또 길을 잃고 배터리 방전돼서 신고 위치가 파악이 안 돼. 결국은 고생해서 또 그나마 또 일찍 찾았네요. 일찍 찾았습니다. 정말 이분 운이 좋은 거예요. 천운이 따라줬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됐고 이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여분을 찾지 못했다면 1시간 내에 못 찾았다면 거의 3시간 내에 저체온증 빠져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면 보세요. 24일 이렇게 조난사고 있었죠. 뉴스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5일 후에 또 이렇게 왜 나는 괜찮아. 난 젊으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쯤이야. 겨울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청바지 입고도 뭐 올라다니 산 갔던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 많아요.
나는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 동네 사월 높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히말라야 가듯이 준비하느냐. 무슨 그 레이어링 시스템이니 뭐 악천후 대비니 뭐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지 뭔 조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잡을 수 있으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 그냥 입 닫고 조용히 본인 할 일들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안전불감증이 만약에 퍼지면 결국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난사고 발생하는데도 계속 날씨가 추워져서 계속 경고가 계속 계속 안 했겠죠. 날씨 그다음 어떤 온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 지역 가면 안전 그 행안부에서 보낸 문자로 주의해라고 분명히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문자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산에서 무슨 한국에서 무슨 조난 동네산 코앞에 다 도시고 전부 다 시가지인데 무슨 조난이냐. 그래서 이런 사고 매년 발생된 겁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지금 몇 건이 발생했네요. 그죠? 정말 운 좋은 사고였어요. 이 보니까 장령산 이분 정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25일에 또 있었어요. 25일에 행성의 농 봉복산에서 60대 분이 또 조난당했어요. 60대 부부가. 와, 이분 정말 운이 좋았어요. 9시간. 그래도 이분들은 강원도 지역 갔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보험과 관련된 장비는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9시간에 못 버텨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이분들이 오전 10시에 보니까 조난을 당하셨네요. 사행 중에 어떤 이유든 조난을 당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고 체력 고갈이 발생돼 가지고 거의 뭐 피로 동사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이때 다행히 이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자 봅시다. 오전 1시쯤이네. 구조한 시간이 다음날 10시 오전이었고 이분들이 신고한 날은 한밤이 아닌 새벽에 신고하셨어요. 이분들이 남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비가 어느 정도 잘 갖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 노력으로 한번 찾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어두워졌고 아이젠을 분실해 버렸네요. 그죠? 아이젠을 챙기셨다는 얘기는 동계 3종 세트 잘 챙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등산 스틱, 아이젠, 그다음 제가 늘 강조하는 것도 하나 뭡니까? 스패치. 스패치까지 이렇게 3종 세트로 잘 챙기셨겠죠? 그런데 길이 험하고 밤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였겠죠? 그리고 눈까지 많이 내렸더라면 눈 아래는 지형이 잘 안 보여서 아이젠이 벗겨져 버릴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못 찾을 수 있죠. 결국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셀을 하다가 아이젠을 분실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 완전 조난이죠. 이젠 아이젠 없는 상태에서 눈길을 내려오다가는 큰 사고가 이어지니까 이때 이제 조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하죠. 아마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산행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조난 신고 후에 움직이지 않고 체온 유지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고갈을 막고 최대한 방풍이 된 곳에서 아마 버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거의 버티기 어렵죠. 자, 다행히 그러네요. 폭설과 한파로 등산로가 다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시다가 밑 바닥 어떤 지형에 의해서 아이젠이 벗겨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으셔서 결국은 조난으로 이어졌는데 조난이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어떤 실수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이런 악천후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쌓이면 결국은 이런 조난 상황이 발생되고 생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건강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 보온 장비를 잘 챙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영하 22도면 거의 뭐 3시간도 못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분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장비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계 상황, 동네 산을 가든 어느 산을 가든 우리나라 한국 산을 어딜 가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잘 준비된 거 중요합니다. 옷, 보온 장비 잘 챙기시고 겨울 3대 장비, 아이젠, 등산 스틱, 그 다음 스패치 잘 챙기세요. 특히 겨울 사는 갈 때. 이런 사고들이 25일에도 발생됐어요. 그 다음 또 여러분 24일에 또 있었습니다. 1월에 거의 집중적으로 발생됐습니다. 조난 상황이, 생존 상황이. 잘 보세요. 24일 사고는 뭡니까? 핸드폰이 꺼져버렸네요. 이건 다행히 운 좋게 소방 헬기가 찾았는데 자, 이 상황도 한번 봅시다. 한파 속에 또 길을 잃었대요. 그게 뭡니까? 동네 산을 가는데 산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최소한 스마트폰에 길 찾기 내비게이션을 하나도 안 깔아놨고 두 번째 사전에 이 산을 갈 때 기본 경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뭡니까? 생존 시작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생존 상황이 되고 조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 산에 대한 충분히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장령산 여러분, 장령산은 크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휴양림 있는 이런 산, 여기 등산로 잘 남도 정비된 곳입니다. 654m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거의 뭐 여기가 한 300고지 정도, 300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300에서 350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200~300m 고지, 고도를 높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조난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도 계획이 험한 정도 아닙니다만, 여기 등산로 잘 발달돼 있어요. 이쪽에. 이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한국의 산의 특징입니다. 여기 뭐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휴양림 다 보이고 이 주변에 이 동네들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난사고가 발생했어요. 왜? 방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산 중에 여기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산 중에 600고지 동네 산 다 보이는 데서 길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어요. 정말 운이 좋은 것이 600 정도 고지, 그리고 되게 험하지 않은 정말 주변에 남들의 어떤 도시적인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위치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낮고 그다음 등산로가 잘 발달되고 정비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지,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정말 위험할 수 있었어요. 드론 띄우고 결국은 헬기로 띄워서 위치를 파악해서 저는 1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만약에 야간 상황이었으면요, 실수해서 야간 상황 넘어갔으면 이분도 좋은 결과를 이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1월 달만 몇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됐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실수가 쌓이면서 최소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그다음 겨울이 되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는 상식도 우리가 잘 되새기지 않고 산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조 배터리를 안 챙긴다는 얘기고, 핫팩과 같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안 하는 거고, 그다음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 내가 관련 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터리를 아끼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야만이 구조돼도 덜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전화로만 신고할 게 아니고 119 앱을 통해서 빠른 신고, 위치를 빨리 전달하는 신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적인 어떤 스마트폰에서 GPS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좌표를 문자로 전달하는, 왜? 119는 문자 신고도 됩니다. 문자 신고는 배터리 훨씬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른, 덜 고생, 우리 구조대원분들 덜 고생시키면서 여러분도 덜 고통스러운 빠른 조난에 대한 구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안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산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많이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세요. 조난당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우선적 행동, 그 다음 기본적인 장비를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그 다음 내가 조난 신고를 해야 될 때 최소한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동시켜서 빠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지, 그 신고 방법, 119 앱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 GPS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거기 좌표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을 좀 같이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항상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제가 교육을 하다가 물어보면 아직도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간과하니까 자꾸 이런 사고들이 벌써 계속 반복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 쓰자고요. 교육에도 좀 더 신경 쓰시고, 이 영상 들으시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한국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량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조난사고가 발생된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가보시면 정말 낮고 안전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산입니다. 등산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산이에요. 방치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나마 잘 관리된 동네 산이에요. 이런 곳에서 근데 뭡니까? 길을 잃고 또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방전되고 헬기를 띄워야 될 만큼 위험한 조난사고가 발생되는 게 우리나라 산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나라 산에서 뭔 조난이니 생존이니 뭐 다 걸어 내려오면 다 동네가 나오는데 무슨 히말라야 가듯이 장비를 챙겨다니니 뭐 생존 기술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샷더 마우스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만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바꿔가고 준비하면 할수록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 또는 취미 활동 또는 우리 일상생활이 됩니다. 자, 이런 사고들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이라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